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기운의 칼날에 무라타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라타 같은 경우는 귀멸의 칼날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캐릭은 아니지만 최종 무명까지 살아남은 끈질긴 생명을 지녀 생명의 호흡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밈이 있을 정도가 되었죠. 실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어떻게든 살아남는 설정을 사용해 무라타를 주인공으로 해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매끄러운 시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 15장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귀멸의 칼날의 마지막 권을 보면서 와, 작가가 진짜 캐릭터들을 많이 죽이네 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캐릭터들과 그들이 입은 부상 상태를 살펴봤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주들도 큰 상처를 입었고 주인공인 탄지로 역시 큰 부상을 입었지만 무라타는 치명적인 부상 없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게 아닐까? 사실 이 만화에서 가장 강한 건 무라타가 아닐까? 라며 혼자 기득댔죠. 그러다가 종타쿠는 졸려서 침대에 눕게 되었고, 그래도 역시 요리치가 최강이지 무라타는 개뿔 이라고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져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고 무슨 일이지? 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의 앞에는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얼마나 수련했다고 또 기절하느냐고 소리쳤죠. 종타쿠는 이게 뭐야? 또 귀멸의 칼날 세관에 와버린 건가? 라며 주변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그의 옆에는 기우와 사비토가 검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쟤네들이 같이 있는 거면 나는 누구지? 라고 혼잣말을 했죠. 그 사콘지는 들고 있는 목검으로 머리를 툭 때렸고 무라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냐? 다른 애들은 벌써 무례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이곳에 들어온 너는 아직도 익지 못하고 있다니 라며 빈잔을 줬습니다. 종타쿠는 설마 내가 무라타가 되어버린 건가? 귀칼에서 가장 약하면서도 강하다던 그 무라타? 라고 하며 어이가 없었죠. 차라리 빙하 될 거면 멋있는 캐릭터들이 되고 싶었는데 하필 무라타라니. 그리고 무라타는 원래 사콘지의 제자가 아닐 텐데 다중우주의 세계관에서는 무례호흡을 사콘지에게 배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종타쿠를 사콘지는 또다시 혼을 냈고 종타쿠는 열심히 수련을 따라가며 헥헥거리고 있었죠. 종타쿠는 그동안 그 어떤 캐릭터에 빙의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 신체력이 안 따라준 적이 없었기에 확실히 재능적인 부분에서 무라타가 최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이 무라타 몸이 그냥 개고생만 하다가 별 활약 없이 오니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닐까? 라며 원작에서 보였던 끈질긴 생명력은 사실상 그냥 밈이나 다름없고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에 괜히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종타쿠는 사콘지에게 제가 어쩌다가 여기서 검술 배우고 있는 거냐고 물었고 사콘지는 잠깐 기절하더니 기억조차 사라진 거냐며 네가 살던 마을에 12월의 오니로 추정되는 오니가 나타났고 마을을 조토화시켜버렸는데 거기서 유일한 생존자가 너였다며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그 오니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검술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오니에게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뭔가 재능 있는 녀석인가 싶었는데 이렇게도 검술의 소질이 없는 녀석인 거 알아 참 안타까워하는 참이라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이거 진짜로 생명의 호흡을 쓰는 무라타라는 게 맞다는 걸 알았고 이거 어떤 식으로 활약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종타쿠도 조금이나마 무례호흡을 시연할 수는 있게 되었고 같은 수련생인 기와 사비토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어 사콘지는 그들에게 귀할 때 선별 시험에 참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종타쿠에게는 넌 솔직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포기해도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나도 당연히 참가하겠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활약하게 될지 기대하라고 했고 그렇게 기와 사비토와 함께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죠. 솔직히 일단 피지컬이 날리다 보니 굉장히 후달리긴 했지만 뭐 생명의 호흡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시작되고 종타쿠는 주변을 경계하며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한 오니가 튀어나와 공격을 했죠. 그의 종타쿠는 모래호흡을 사용해 그 공격을 막고 목을 베려고 했지만
그 오니는 종타쿠의 공격을 피한 뒤 발로 차버렸고 종타쿠는 그대로 날아가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게 되었습니다. 그 오니는 크크 약해 빠진 녀석이 잘도 이런 것에 왔구나 라고 하며 달려왔고 종타쿠는 젠장 방어를 해야 하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 라며 당황했죠. 그렇게 오니의 손톱이 종타쿠의 심장을 향해 가까워졌는데 그 순간 오니의 팔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고 순식간에 기우가 물의 호흡으로 그 오니를 베어버렸습니다. 기우는 괜찮느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휴 믿고 있었다고 라며 당차게 몸을 일으켰죠. 종타쿠는 기우에게 사비토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기우는 사비토가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가 오니들을 대체하고 있다며 자신은 이번 시험에서 그 누구도 죽지 않게 할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의 원작대로라면 사비토가 무리를 하다가 칼에 이가 빠져 소노니에게 죽게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를 구해야 한다며 뛰어나갔죠. 그렇게 한참을 사비토를 찾고 있던 종타쿠는 저 멀리에서 칼이 부러져 버려 위기에 빠진 사비토를 발견하게 되었고 거대한 몸집의 소노니가 전방에 보였습니다. 소노니는 사비토를 향해 마구마구 주먹을 날려댔고 사비토는 그 공격에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튀어나와 소노니의 공격을 대신 맞게 되었죠. 종타쿠는 피를 토하며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고 사비토는 자신의 옆에 종타쿠가 떨궈 놓은 칼을 보고 곧바로 주워서 불의 호흡을 시연한 뒤 소노니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비토는 그 뒤 종타쿠에 다가와 이 바보야 왜 그런 짓 한 거야? 그 공격에 맞으면 살아남을 리가 없잖아 라고 울먹였죠. 그의 종타쿠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다가 품 안에서 반으로 쪼개져 버린 여우 가면 하나를 꺼냈고 이게 언제 내 품에 넣어져 있던 거지? 이 가면 때문에 살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배 시험은 끝이 나게 되었고 보통은 많은 시험자들이 죽게 되지만 이번 시험만큼은 유례 없이 모든 시험자들이 살아남아 귀살대에서 꽤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 뒤 한 귀살대 분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선별시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별 볼일 없었기에 여러 명을 한 분대로 묶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사비토나 기우는 각자의 능력이 뛰어났기에 개별 임무를 맡고 실적을 차곡히 쌓는 반면에 종타쿠는 시간이 가도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종타쿠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 무라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라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분대원들과 함께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종타쿠는 자신들 사이로 지나가는 어떤 남자를 보고선 순간 얼어붙을 듯한 공포를 느꼈죠. 그는 다름 아닌 인간 행세를 하고 있던 무잔. 종타쿠는 무잔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여기서 무사히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원과 무잔은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고 그 대원은 아주 다혈질 성격을 가졌기에 무잔을 붙잡고 너 이 자식 눈을 어디에다가 두고 다니는 거냐 라며 시비를 걸었죠. 종타쿠는 그 대원에게 야 그만해 일반인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했고 그 대원은 이 녀석이 혹시 인간 행세를 하고 있는 오니일지 누가 알아?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뭐야 이 자식 엄청나게 감이 좋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무자는 그들에게 잠시만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했죠. 다른 검사들은 혼자서 우리랑 해보겠다는 거냐? 라고 하며 그 골목길로 따라가게 되었고 종타쿠는 저곳에 가면 무조건 죽는다 라는 예감이 들어 그대로 다른 쪽으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 종타쿠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바보 같은 녀석들 하필이면 무장에게 시비를 걸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쓱 옆에 인기척이 나더니 무장이 어느샌가 다가와 있었죠. 무장은 네 녀석은 용케 눈치채고 도망을 가는구나. 하지만 내게서는 벗어날 순 없지 라고 하며 날카로운 손톱을 종타쿠의 목 끝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종타쿠는 와 아무리 무라타라도 이렇게 무잔을 마주치면 될 수 없지 라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무잔은 너 같은 벌레는 굳이 죽을 필요까지 없겠군. 나는 기부치지 무잔 너네 귀살대 가서 전해라. 내게 대항해봤자 소용없다고 말이야 라고 했죠. 종타쿠는 네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고 무자는 그대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귀살대에 전해지게 되자 종타쿠는 무자를 실제로 만난 후 살아남은 최초의 귀살대원의 자격으로 우에야키 저택에 초대받게 되었고 여러 주들의 앞에서 무장의 특징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 뒤 종타쿠는 무장에게서 살아남았던 것에 괜히 고평가를 받게 되었고 단독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실종된다는 어떤 커다란 저택이었습니다. 종타쿠는 이곳에는 분명 쿄가이가 있을 거란 거 알았고 자신의 피지컬과 능력으로는 전 12개월이었던 쿄가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 골치가 아팠죠. 하지만 나는 생명의 호흡을 패시브로 가지고 있는 무라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택을 누비고 있었는데 그곳에 숨어있던 오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깜짝 놀라 으악 하면서 뒤로 자빠졌고 그 오니는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벽을 뚫어버려 그대로 저택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태양빛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죠. 종타쿠는 이게 말이 되나? 이번에는 운으로 이겼다고 하지만 쿄가에게는 안 통할 텐데 라며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라타 너도 여기에 와 있던 거야? 라고 하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을 보니 곳에는 기우가 있었고 종타쿠는 엄청나게 반가워하며 네가 있으면 문제 없겠다고 했죠. 그렇게 기우와 함께 쿄가이를 찾아섰고 종타쿠는 기우에게 미리 쿄가이의 능력 장구를 치면 방의 구조가 바뀌며 참격이 날아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쿄가이를 찾아낸 이들 기우는 종타쿠가 말해준 정보를 활용해 쿄가이를 공략하기 시작했고 기우의 실력은 이미 엄청난 성장을 이룬 상태였기에 쿄가이와의 싸움에서도 우세했죠. 결국 기우는 물의 호흡으로 쿄가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는데 쿄가이는 목이 베이기 직전 마지막으로 저택의 구조를 바꾸어 버렸고 저택 전체가 흔들리며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쿄가이는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이 커다란 저택이 무너지면 너희도 끝이다. 캬캬캬 라고 하며 소멸했고 기우는 천장이 무너져 내려오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 알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의 종타쿠는 기우를 향해 뛰어들어 껴안았고 기우는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저택은 전부 무너져 내렸고 초토화가 된 저택은 정막이 흐르게 되었죠. 그때 기우는 뭐지?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거야? 라며 당황했는데 저택의 기둥들이 무너지면서 삼각형으로 쌓여 마치 그들을 보호한 형태로 되어 있던 것. 종타쿠는 오 이게 바로 생명의 호흡? 이라며 놀랐고 기우와 함께 그 저택의 장애들을 지우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저택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과 뒤이어 들어오게 된 기살대 검사들은 모두 깔려 죽었지만 종타쿠와 그와 함께 있던 기우만은 살아남으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는 기우와 함께 다음 임무를 가게 되었는데 종타쿠가 기우에게 오랜만에 만난 김에 함께 동행하자고 졸랐기에 기우는 딱히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어 같이 나타고무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나타고무산이라면 원작의 무라타가 처음 나와 엑스트라처럼 활약했던 장소. 종타쿠는 이번만큼은 무라타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기우 옆에 꼭 붙어서 기우를 보디가드처럼 쓰고 있었고 기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주변에 있는 거미오니들을 베어버리며 나아갔습니다. 종타쿠는 좋아 기우의 이 정도 실력이라면 이번 임무도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겠어.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옆쪽에서 아빠 거미오니가 튀어나오더니 종타쿠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종타쿠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 주먹을 막았는데 그 충격에 밀려 멀리 튕겨져 나가버렸죠. 기우는 무라타!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자신의 시야 밖으로 나가버린 상태. 일단 기우는 아빠 거미오니와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우는 원작 때와는 달리 수저가 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원작에서는 사비토가 죽어 그 영향으로 혼신을 다해 강해졌었지만 지금은 사비토가 살아있음에 원작처럼 강해진 상태는 아니었죠. 기우는 물의 호흡을 시원해 아빠 거미오니의 강력한 주먹 공격을 흘려보내며 대응했고 아빠 거미오니는 너희 자식 자꾸만 그렇게 피하지 말고 남자답게 덤벼봐 라고 도발을 했습니다. 기우는 힘으로만 싸우는 멍청한 짓을 왜 내가 해야 하지? 라고 오히려 역도발을 걸었고 아빠 거미오니는 열이 받아 쿵쾅쿵쾅 뛰어와 커다란 공격을 날렸죠. 흥분한 상대의 큰 동작은 오히려 피하기가 쉽고 역으로 공격하기도 쉬운 조건. 기우는 물의 호흡을 시원해 그대로 카운터 공격을 날려 아빠 거미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아빠 거미오니에 의해 멀리 튕겨 나가버린 종타쿠.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었기에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아무거나 주변에 있는 것을 붙잡았죠. 그렇게 종타쿠 손에 무언가가 걸려 잡았는데 그건 누군가의 옷자락인 것 같았고 그대로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휴 덕분에 살았네요 라고 하며 일어났는데
그의 앞에는 하얀 루이가 목이 부러진 상태로 부들거리고 있었죠. 루이는 너희 자식 감히 내게 기습 공격하다니 제법이구나 라고 하며 부러진 목을 다시 붙였고 엄청나게 분노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아니 하필 왜 거기에 네가 있는 건데 라며 뒷걸음질 쳤고 루이는 내 거미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종타쿠를 향해 거미줄을 뿌렸죠. 종타쿠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나무들 뒤로 숨었고 그 나무들은 전부 조각조각 썰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이는 이제 피할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할 테냐? 라고 하며 다시 한번 거미줄 혈기술을 날렸고 종타쿠는 바짝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 위로 아슬아슬하게 휙 거미줄이 지나가게 되었죠. 루이는 이 자식 운이 좋구나 라고 하며 계속해서 거미줄을 쏟아냈고 종타쿠는 도망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거미줄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루이는 뭔가 저 녀석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내 공격을 전부 피하고 있다는 것에 사실은 엄청난 강자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였고 무의미한 공격보단 확실한 한 방으로 저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헥헥거리면서 더 이상은 못 움직이겠어. 다음번에 반드시 당하고 말 거야 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루이는 자신의 최대 규모의 혈기술을 시전하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써야 해 라며 칼을 들고 방어자세를 취했지만 사실 생명의 호흡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루이의 공격이 날아왔고 종타쿠는 나와라 생명의 호흡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루이의 거미줄들이 전부 바닥으로 흩어져 떨어졌고 루이는 내 공격을 전부 막아버리다니? 라며 놀랐죠. 종타쿠는 진짜 생명의 호흡이 써진 거야? 난 안 움직였는데? 라며 당황했는데 오 무라타 12개월의 온인을 상대로 잘 버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쪽을 보니 사비토가 있었고 아무래도 사비토가 난입해 루이의 방금 공격을 막은 것 같았죠. 사비토는 그대로 뛰어가 루이를 압박해 싸우기 시작했고 압도적인 무례업 실력으로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잘라내버리며 루이의 몸 곳곳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부들거리며 저 약해 빠진 녀석에게 힘만 소비하지 않았더라도 이 검사와의 싸움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라며 종타쿠를 노려봤고 이 여우 가면은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저 녀석만큼은 죽여야 원통하지 않겠다 싶어 남은 힘을 짜내 종타쿠를 향해 기습적으로 거미줄을 날렸죠. 사비토는 그 공격을 놓쳐 무라타 조심해 라고 소리쳤고 종타쿠는 왜 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생명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또다시 루이의 거미줄이 바닥으로 툭 하고 힘없이 떨어졌고 종타쿠의 앞으로 기우가 툭 착지했습니다. 사비토는 그 틈에 빠르게 루이에게 접근해 목을 베어버렸고 루이는 젠장 저 자식 왜 자꾸 안 죽는 거야? 라고 하며 소멸했죠. 그렇게 나타공 산에 있던 거미호이들을 전부 대체하게 된 사비토, 기우, 종타쿠는 그 성과로 인해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사비토는 하얀 오니를 배웠기에 수주의 자리에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나타공사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나비저택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니 화주 코초 카나에가 반겨주며 당신은 저번에 무자나에서 살아남았다던 그 검사로군요 라고 인사했죠. 종타쿠는 그러고 보니 아직 카나에가 살아있는 상태구나. 카나에 진짜 이쁘다 라며 얼굴이 붉어졌는데 카나에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열이라도 나는 걸까요? 라며 종타쿠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종타쿠는 그 손길에 황홀함을 느끼며 이대로 죽어도 좋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그날 밤 종타쿠는 병실에 누워 푹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고 아오이는 황급히 병실로 들어와 환자들에게 모두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아오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오이는 지금 엄청나게 강한 오니가 이곳을 습격했다고 지금 코츠욱 츠우코 검사들과 카나이님이 맞서 싸우고 계시는데 카나이님이 우선적으로 환자들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종타쿠는 이 저택을 습격한 것은 바로 상현이 도마라는 걸 알았고 이대로 대피를 하게 되면 또다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지만 카나이는 원작대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도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아까 카나이가 보였던 그 상냥함이 떠올랐고 종타쿠는 곧바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쪽으로 뛰어갔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츠코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고 카나이 역시 도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카나이는 도마 싸우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도마의 주변에 뿌려져 있는 미세한 냉기혈증 때문에 그에게 접근해 꽃체육으로 배워낼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이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도마는 이렇게 강한 여자 검사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며 너를 꼭 잡아먹고 말겠다며 입맛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도마의 머리를 강타했고 도마는 응? 넌 뭐니? 라고 옆을 봤죠. 종타쿠는 공포에 떨며 야 나랑 싸우자 남자답게 1대1로 싸워보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마는 당신 뭐죠? 딱 봐도 무척이나 약해 보이는데요? 라고 했고 카나이는 무라타씨 뭐하세요? 어서 도망가세요 라고 했죠. 종타쿠는 이 녀석은 제가 맡을게요. 저는 절대로 죽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며 일륜도를 멋지게 뽑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륜도를 뽑는 순간 뭔가가 배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도마가 크억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종타쿠는 오잉? 뭔 상황이지? 라고 했는데 도마는 목이 반쯤 베인 상태로 내 움직임을 읽다니 엄청난 실력자구나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방금 전 종타쿠를 죽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접근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종타쿠가 그냥 칼을 뽑았고 그게 마치 발도술처럼 되어 도마의 목이 베어져 버렸던 것. 종타쿠는 전혀 의도치 않게 도마의 목을 베었다는 것에 자신이 더욱 놀랐고 도마는 그래도 목이 전부 베이진 않아 겨우 재생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카나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꽃의 옥으로 공격을 해댔기에 도마는 위기를 느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엔 반드시 네 녀석들을 죽여주겠다고 특히 멍청해 보이는 남자 검사 녀석은 꼭 갈갈이 찢어 죽여주겠다고 하며 도망갔습니다. 카나이는 그런 도마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싸움에서 생긴 상처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고 다른 추코들을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렇게 종타쿠는 우연하게 카나이를 구하게 되었고 카나이는 종타쿠가 자신도 베지 못했던 사유니 오니의 목을 베어냈다는 것에 엄청난 실력자라고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신호가 뛰어와 언니가 죽을 뻔한 것을 종타쿠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 인사를 했고 종타쿠는 이거 무라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며 부태했죠. 그렇게 나비저택 습격 사건이 진정이 되고 종타쿠는 부상이 모두 회복되자 시노부와 카나이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랭고 큐조로가 있었고 대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큐조로가 무한열차라는 곳으로 떠난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저기 혹시 나도 함께 그 임무에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큐조로는 부상에서 회복되자마자 바로 임무에 가려는 건 아주 멋지다며 함께 가자고 했죠. 종타쿠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좋아하는 랭고 큐조로를 무라타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게 무한열차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에 오르게 된 종타쿠와 큐조로 종타쿠는 무한열차에 있는 하인 엠무를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하는지 잘 알았고 검표원이 검표기구를 사용해 엠무의 혈기술이 발동하기 전 큐조로에게 엠무를 붙잡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짰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작과 다르게 큐조로가 도시락을 잔뜩 사놓은 상태가 아니었기에 우마이를 듣지 못했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꼬마가 와서 도시락을 너무 많이 사와서 그런데 아저씨 드시라고 하며 도시락을 줬고 큐조로는 그 도시락을 맛있게 흡입하며 우마이를 외치게 되었죠. 종타쿠 역시 그 도시락을 받아서 먹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이 꼬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꼬마는 무한열차편에서 엠무의 사주를 받고 무의식의 핵을 파괴하라고 했던 설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졸음이 몰려오며 잠에 들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엠무의 사주를 받은 아이가 준 도시락으로 인해 잠에 빠지게 된 종타쿠와 큐조로 열차 위에 있던 엠무는 비할때 검사 녀석들 이곳이 어디라고 찾아와 이대로 정신의 핵을 파괴시켜주마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 아이가 무라타의 몸에 끈을 묶고 무의식의 핵을 파괴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무라타의 무의식에 들어가자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이 아이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에 대해 비관만 하다가 좋은 꿈을 꾸게 해주겠다던 엠무의 말에 속아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무라타의 무의식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희망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맹목적인 확신이 그
그 아이를 감싸 안았고 그 아이는 자신도 앞으로는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신의 핵 파괴를 그만두게 되었고 정신의 핵을 파괴하고 나면 탈출할 방법으로 알아둔 그 당사자가 꿈에서 깨어나는 자극을 주며 그 아이는 빠져나왔고 종타쿠 역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종타쿠 입장에서는 잠에 들자마자 아무것도 안하고 곧바로 깨어난 상태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그 아이는 쿄요로까지 잠에서 깨어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종타쿠에게 인생에 희망을 안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종타쿠는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쿄요로는 이미 열차에 가득 차있는 오니의 기의를 알아채고 곧바로 뛰어나가는데 종타쿠는 오니는 열차 지붕 위에 있어 라고 부르셨습니다. 쿄요로는 그의 가던 길을 멈추고 정말로 오니가 지붕 위에 있는 거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아마도? 라고 하며 칼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 천장을 물의 호흡으로 베었죠. 그런데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베인 천장의 틈을 타고 흘러내려왔고 엠모는 고통스러워하며 어떻게 내 위치를 정확히 읽은 거지?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뭐지? 하필이면 거기에 서 있었던 거야? 라며 오히려 당황했고 쿄요로는 곧바로 화염의 호흡으로 엠모의 목을 베어내버렸죠. 엠모는 12개월인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위치가 발각되어 죽을 순 없다며 마지막 힘을 짜내 열차를 탈선시켰고 열차가 부서지며 철근들이 종타쿠를 향해 덮쳐오자 이건 피할 수 없어 죽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쿄요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그 철근들을 전부 베어버린 뒤 종타쿠를 데리고 탈출했고 무사히 땅에 착지하게 되었죠. 쿄요로는 무라타 당신 덕분에 하연일의 오니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며 한참 칭찬을 해주고 있었는데 종타쿠는 이제 곧 나올 상해사마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쿄요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엄청난 귀기를 내뿜으며 아카자가 걸어왔고 아카야는 종타쿠와 쿄요로를 번갈아가며 본 뒤 빠르게 종타쿠를 향해 뛰어와 주먹을 내질렀죠. 그의 쿄요로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아카자의 주먹을 베어버렸고 아카자에게 어째서 자신을 두고 무라타를 먼저 공격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카자는 저 약해 보이는 녀석을 빨리 죽여버리고 나서 강한 이 녀석과 싸우는 게 즐거울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죠. 쿄요로는 무라타 씨는 약하지 않아 라고 크게 소리쳤고 종타쿠는 무라타 약한 거 맞는데 라고 생각하며 쿄요로의 호의에 민망해했습니다. 아카야는 어차피 저 녀석이 내 싸움에 끼어들면 곧바로 죽여버리면 되니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겠지? 라고 하며 곧바로 쿄요로에게 뛰어들어 싸움을 시작했죠. 쿄요로 역시 상해삼의 오니는 반드시 퇴치해야 하는 존재라며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맞서 싸우게 되었고 그 둘의 싸움은 도저히 종타쿠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쿄요로가 아카자에게 체력적으로 밀려 사망하게 되는 전개가 나올 것을 알았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계속해서 고민했고 그 사이에 쿄요로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누적이 되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쿄요로의 실력이 아깝다며 오니가 되어 자신과 평생 실력을 겨루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당연하게도 쿄요로는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카야는 인간의 몸은 아무리 단련하더라도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내 파괴살에 한 대라도 정통으로 맞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쿄요로 너는 내 공격을 비껴 맞았는데도 그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니 앞으로 나와 몇 탑을 더 겨루게 된다면 넌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죠. 쿄요로는 내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귀할 때 주로서 생명을 불태운다면 그것으로 인간으로서의 내 삶은 완성된다며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고 아카야는 쿄요로의 그 확고하고도 숭고한 신념에 자신 역시도 뭔가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참 아까운 녀석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수밖에 없겠어.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동료가 되고 싶구나 라고 하며 파괴살을 전했죠. 그렇게 쿄요로의 화염의 호흡과 아카자의 파괴살이 한번 부딪히자 체력적으로 밀린 쿄요로의 칼이 튕겨 나갔고 이웃과 아카자는 쿄요로에게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 다시 한번 파괴살을 내질렀습니다. 그때 종타쿠가 뛰어들어 아카자의 파괴살 공격을 몸으로 정통으로 맞았고 그대로 튕겨나가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게 되었죠. 쿄요로는 무라타 왜 그런 무모한 짓 한 거야? 라고 소리쳤고 아카야는 이미 그 자식은 죽었을 거다. 내 파괴살을 정통으로 맞았으니 살아있을 수가 없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타쿠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웠고 아카야는 뭐지? 내 파괴살을 맞고도 살아있다고? 라며 놀랐죠. 종타쿠는
역시 무라타의 몸은 죽지 않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한 뒤 야카자, 네 녀석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으면 인간은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 왜 나는 죽지 않았지? 네 녀석의 주먹은 물주먹인가? 라고 도발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의 관자놀이가 빠질거리며 분노가 차올랐고 너 이 자식 당장 박살내지마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와 다시 한번 파괴사 공격으로 종타쿠를 후려쳤죠. 그의 종타쿠는 그대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다가 쓰러졌고 이내 잠잠해지자 아카야는 아까는 제대로 맞지 않았던 건가? 이제야 진짜로 죽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종타쿠는 다시 일어났고 피를 닦으며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라고 했죠. 아카야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분명 이 정도의 공격이라면 내장이 모두 파괴되어 죽었어야 했다며 더욱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아카자 나랑 내기 하나 할까? 내가 네 녀석의 공격을 5번 버틴다면 내 승리, 5번 안에 내가 죽는다면 너의 승리로 말이야 라고 했죠. 쿄로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너무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쿄로 이건 나만의 싸움 방식이야. 나도 물러서지 않고 싶을 때가 있다고 라고 했죠. 아카야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소를 하며 그래 지금 내 공격을 2번 버텼으니 앞으로 3번의 공격을 더 버틴다면 너의 승리로 해주겠어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고작 인간 따위가 자신의 공격을 5번이나 맞고도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카야는 자신의 자존심을 건 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3번째 공격을 했고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끝장을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타쿠는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아카야는 곧바로 틈을 주지 않고 4번째 공격을 했죠. 그렇지만 종타쿠는 다시 일어나며 피를 토한 뒤 이제 한 번 남았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이번에는 심장을 노려 그대로 꿰뚫어버리기 위해 조준했고 인간인 이상 심장을 관통당하고 살아남을 수는 없다며 뛰어올랐죠. 그런데 아카야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달려가다가 땅에 있던 나무 덩굴에 스텝이 꼬이고 말았고 아카자의 주먹은 심장을 비껴치고 말았습니다. 종타쿠는 그대로 하늘 높이 날아간 뒤 땅으로 떨어졌고 아카야는 심장을 노리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역시나 종타쿠는 몸을 일으키며 아카자 내가 이겼다. 이 녀석도 남자라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정말로 자신의 최선을 다한 공격이 인간 하나 죽이지 못할 정도로 약한 건가 절망을 했고 너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겠다고 하며 이를 부득 깔았죠. 종타쿠는 그의 지금 뭔가 좀만 더 제대로 때리면 날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다른 내기를 해볼까?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게 무슨 내기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5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 5번 안에 나를 죽인다면 너의 승리, 이번에도 죽이지 못한다면 너는 우리의 동료가 되어 무자인을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조건이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 말에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종타쿠는 쫄리냐? 쫄리면 뒤지시던가 명색의 상현삼의 오니가 설마 10번의 공격으로도 인간 하나를 못 죽이겠어? 라며 도발을 해댔고 아카야는 조금만 더 공격을 하면 반드시 저 인간을 죽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심장을 깨뜨리기 위해 가까이 접근해 그대로 종타쿠의 심장을 내질렀는데 어째선지 심장이 관통되지 않고 그대로 튕겨 나가버렸고 그렇게 또다시 여러 번의 공격을 이겨내며 종타쿠는 살아남게 되었죠. 아카자는 이제 마지막 기회만을 남겨둔 상태 여기서조차 이 녀석을 죽이지 못한다면 자신은 무장을 배신해야 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어기고 평생을 비겁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아카자는 자신의 최강의 기술인 파괴살 종식 청은난장광을 시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술은 한 번의 강력한 공격이 아닌 여러 번을 연타하는 공격이라 쓰지 않았지만 아카자 역시 이대로 물러날 곳이 없었기에 이 수천 번의 연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쿄로는 아카야 너희 자식 막판에 가서 약속을 깨다니 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아카야는 이미 자존심을 버린 상태 이 녀석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야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종타쿠의 온몸을 타작했고 그 자리에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종타쿠는 그 엄청난 공격에 맞자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한 대 한 대 버티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런 수천 번의 연타를 맞는 건 무라타의 몸으로도 버티지 못한 거구나. 젠장 이대로 이번 시나리오가 끝이 나겠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아카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드디어 해치웠나? 라고 말했고 해치웠나? 라는 말이 종타쿠의 귓가에 강력하게 때려박아졌죠. 그 순간 무라타의 심장은 두근 두근 하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뭐지? 설마 아카자의 저 대사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고? 라며 몸에 힘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그 고요함 속에서 몸을 일으키며 크크크 아카자 넌 날 죽이지 못한다 라고 했죠. 그의 아카야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고 나의 완전한 패배다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아카자에게 약속대로 너는 우리의 편에 서서 무잔을 대신해야 한다고 했고 아카야는 하지만 나는 이미 저주에 걸려 그를 공개하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그 문제라면 어떻게든 해결 방안이 있을 거라며 우리의 동료가 된 것을 환영한다며 쿄조로에게가 아카자와 방금까지는 싸웠지만 무잔을 죽이기 위해서 일단은 동맹을 맺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쿄로는 종타쿠의 이런 강인한 생명력에 완전히 반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강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신이 지금껏 본 가장 강한 남자는 바로 무라타 당신이라며 이제부터 당신을 귀감으로 삼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쿄조로와 아카자는 서로 화해의 악수를 하게 되었고 종타쿠는 어떻게든 또 살아남긴 했구나 라고 한 뒤 쓰러지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나비 저택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된 종타쿠. 아오이는 종타쿠가 깨어난 것을 보자 화들짝 놀랐고 곧바로 시노부와 카나에가 달려와 드디어 정신을 차렸느냐고 기뻐했죠. 종타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물었고 카나에는 무한열차 임무 이후로 당신은 지금껏 3개월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멘탈이 반쯤 나간 상태로 멍하니 있었고 카나에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냐고 물었죠. 종타쿠가 무라타 몸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수많은 꿈을 꿨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무라타가 죽는 꿈. 그 꿈속의 무라타는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죽기도 했고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죽기도 하는 등 아주 쉽게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다중우주에 있는 무라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데 종타쿠가 무라타의 몸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길 때마다 다른 우주에 있던 무라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였죠. 종타쿠는 3개월 동안 잠들어 있으면서 수많은 무라타의 몸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무라타의 이 절대적인 생명력은 결국 다른 무라타들을 죽여서 얻었던 것. 종타쿠는 무라타의 능력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쿄로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쿄로는 무한열차 싸움이 끝난 후 금방 부상에서 회복해 지금은 임무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오니들과 싸우는 것도 싫다며 그냥 이대로 조용히 지내다 보면 어찌어찌 다른 캐릭터들이 무장을 퇴치하고 자신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정도로만 해도 이미 무라타로서 할 것은 충분히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어차피 무라타는 주역도 아니니 이대로 조용히 지내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때 우주의 탱겐이 들어와 오 무라타 드디어 깨어났구나 라며 기뻐했고 종타쿠는 잉? 원래 무라타가 탱겐이랑 친한 사이였던가? 라며 의아했습니다. 탱겐은 종타쿠에게 쿄조로로부터 네가 깨어나면 꼭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닌자 출신인 내가 또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을 잘 알고 있으니 특별히 화려한 음식을 대접해주겠다고 했죠. 종타쿠는 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겠냐며 신나서 탱겐을 따라가게 되었고 번화가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종타쿠에게 쿄로는 네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강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 굉장히 의아하다며 다음에 내게도 한 수 가르쳐주지 않겠냐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사실 나는 싸움도 못하고 그냥 어찌어찌 운 좋게 오니들에게서 살아남았을 뿐 더 이상은 오니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탱겐은 경쾌하게 웃으며 사실 주들도 겉으로는 오니들과 싸우는 걸 전혀 주저하고 있지 않지만 다들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할 거라고 나 역시 당장이라도 은퇴해 아내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기에
상현의 혼인을 잡게 되면 은퇴를 하겠다 다짐했다고 했죠. 종타쿠는 그의 당신이라면 꼭 상현의 혼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속으로는 하지만 몸이 멀쩡하게 은퇴하지는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의 2층에서 무언가가 소란이 일어난 듯한 소리가 들렸고, 탱겐과 종타쿠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곳에 가보니 근처 가게에서 식사를 하러 온 유가게 오이란인 와라비메가 주방장의 멱살 잡고 있었고, 식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깽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타쿠는 아니 잠깐 다키야 왜 여기 있는데 라며 당황했고, 탱겐은 와라비메의 발목을 잡으며 여기서 행패를 부리면 너무 화려하지 않느냐고 했죠. 와라비메는 너는 신경 꺼 라고 하며 탱겐을 손으로 밀치려고 했는데, 탱겐은 엄청난 괴력으로 전혀 밀리지 않았고, 그 순간 서로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와라비메는 다키의 모습으로 내 탱겐을 공격했고, 탱겐은 칼을 뽑아 그 공격에 대응하며 싸움이 시작되었죠. 종타쿠는 아니 지금 임무에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현의 혼이와 마주치는 게 말이 되냐며 탁자 밑에 들어가 숨었고, 탱겐은 서로의 호흡을 시원해 다키를 압박하다가 결국 다키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다키에게 너 상현의 혼이가 맞냐고 너무 약한 건 아니냐고 놀렸고, 다키는 그의 엉엉 울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탱겐을 기습 공격했는데, 종타쿠는 저기서 탱겐이 독에 맞게 되면 앞으로의 싸움이 너무나도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탱겐이 말했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뛰어들어 규타로의 공격을 대신 맞게 되었죠. 탱겐은 그제서야 이 혼인은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걸 알아챘고 곧바로 규타로와의 치열한 호망전을 펼쳤습니다. 종타쿠는 자신의 온몸이 독에 의해 마비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았고, 탱겐은 그 모습을 보고 절대로 규타로의 낫에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점점 몸이 마비되어가며 숨이 가빠져오는 종타쿠. 생각해보니 지금 있는 이 세계관은 탄지로와 네이코가 없고 규타로의 이 독은 네이코의 폭혈로 태워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아무리 무라타의 몸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독에 의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죠. 또다시 몽롱한 기분으로 다른 우주에 있는 무라타가 죽는 모습을 보고 깨어난 종타쿠. 그의 눈앞에는 시노부가 있었고 어라? 살아있네요? 라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타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탱겐이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와 싸우던 중 그 근처에 있던 오바나이가 합류해 그들을 함께 처치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뒤 종타쿠는 나비저택에 실려왔고, 시노부는 종타쿠의 몸에 퍼진 규타로의 독을 해독하려고 했지만 처음 보는 종류의 독이라 해독하기가 쉽지 않았고, 사실상 너무 늦어 이대로 죽는 건가 싶어 포기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타쿠는 죽을 듯 하면서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나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노부는 그 독을 연구해 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했죠. 종타쿠는 아직도 뭔가 가슴이 답답한 기분이 들고 몸이 좀 뻣뻣한 것 같다고 하자, 시노부는 도곡마을에 있는 온천에 가면 그 증상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라고, 마침 이번에 미치리 씨도 그곳에 간다고 하니 함께 가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여전히 약기운에 해롱해롱한 상태로 미치리와 함께 도곡마을에 가게 되었고, 그대로 뜨거운 온천욕을 하고 나니 정말로 몸이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며 머리도 상쾌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종타쿠는 아 맞다, 생각해보니 여기 도곡마을이라면 조만간에 상현우 교쿠와 상현 산텐구가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 온이랑 싸우기 싫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이곳에 와버리다니 라며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빠르게 그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두 대피하라고, 곧 온이가 이 마을을 습격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대장장이들이 그 말을 쉽게 믿어줄 리가 없었고, 항상 마을에 있는 수비병력들이 주변을 잘 감시하고 있는데 아직 오니의 낌새는 없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오니에게 이 마을을 습격당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분명히 상현의 오니가 올 거라며 얼른 다른 기아테 주들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도공들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주들을 호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거절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도곡마을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상현의 오니들이 오지 않자 종타쿠는 괜히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번 세계관에서는 걔네가 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도곡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공들은 종타쿠에게 인사하며 잘 가세요 겁쟁이 검사님
이라고 했고, 종타쿠는 다음번에 오니들이 습격하면 모른 채 해줄 테다 라고 부들거렸죠. 그렇게 도곡마을의 절차대로 눈을 가리고 귀할대 대원에게 엎혀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종타쿠는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똑바로 업어야죠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할대 대원에게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종타쿠는 쎄한 기분에 안대를 벗어봤죠. 그의 눈앞에 보이는 건 심장을 꿰뚫린 채 죽어있는 검사와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상현우 교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상현사 한탱구까지 경계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교코는 일륜도를 만드는 도곡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고 있었는데 이 근처가 맞나?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이런, 하필 여기서 얘네들을 만난다고? 이건 너무 심하잖아 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교코는 종타쿠에게 다가와 너의 표정을 보아하니 도곡마을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어서 말해줄래? 라고 했고, 종타쿠는 자신이 위치를 말해줘서 도공들에게 자신의 말을 안 믿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 위치를 정말로 몰랐기에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교코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분명히 위치를 알고 있지만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위치를 말할 때까지 고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교코 같은 성격이라면 아카야 때처럼 내기를 해서 벗어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교코는 잔인한 녀석이었기에 온갖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할 거라는 거 알았죠. 종타쿠는 무라타의 몸이라 죽진 않겠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고, 교코에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정말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코는 씩 웃으며 그거야 고문을 해보고 나서 그 말을 믿을지 판단하겠다며 종타쿠를 향해 걸어왔는데, 그 순간 그만두세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이 날아와 교코의 팔목을 베어버렸죠. 무라타는 미치를 보며 미치리, 그런데 여기엔 두 마리의 상현오니가 있으니 미치리 하나로는 힘들텐데 라며 걱정을 했고, 이러다간 그냥 미치리가 이들에게 죽게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라타를 구하며 교코와 멀리 떨어진 곳에 뒀는데, 그를 보니 바로 사비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비토는 겨우 늦지 않은 것 같구나 라고 말했죠. 그때 한탱구는 분신으로 변한 뒤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뒤쪽에서 카나에가 사뿐하게 뛰어나와 꽃의 호흡으로 한탱구의 목을 베버리게 되었죠. 종타쿠는 깜짝 놀라 다들 어떻게 여기에? 라고 했는데, 사비토는 네가 예전에 나를 구해줬으니 나도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했고, 카나에도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무라타 씨는 절 구해주셨으니 다른 인물을 내팽개치고 바로 왔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랭국 초조로가 하하 이거 참 내가 제일 늦어버린 건가? 무라타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몸, 이 몸을 불살라 무라타를 지켜야 했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종타쿠와 고난과 함께 여러 심적으로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그가 예전에 해왔던 행동으로 또다시 살아남게 되는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갑작스러운 주들의 등장에 상현의 오니들은 깜짝 놀랐다가 교코는 오히려 잘 되었다며 오늘 이곳에서 귀할대 주들을 많이 죽이고 도곡마을까지 찾아내 박살낸다면 무자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교코는 곧바로 여러가지 혈기술 시연에 주들을 공격했는데, 이전에 아카자와 목숨을 건 전투를 통해 더욱 힘에 눈을 뜨게 된 교요로는 곧바로 화염의 호흡으로 그 혈기술을 베어버리며 나아갔고 그대로 교코의 목을 베어버릴 뻔했습니다. 교코는 당황하며 겨우 뒤로 빠졌고 하마터면 일격에 목이 날아갈 뻔했다며 저 녀석이 귀할대에서 가장 강한 자인가? 라며 최대한 저 녀석은 한탱구가 상대하도록 떠넘기려고 했죠. 그렇게 교코는 사비토를 바라보고 저 녀석이라면 교요로보다 쉽겠지 라고 생각해 그에게 문어다리 혈기술을 시연해 퍼부었는데, 사비토는 철통같은 불의 방어로 여유롭게 그 공격대를 베어버렸습니다. 사비토는 엄청나게 성장한 상태로 원래 원작의 수주인 기우보다도 능력치가 뛰어났던 인물, 그대로 수주의 자리에 올라간 사비토는 쿄요로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전투력을 보여줬죠. 교코는 아무리 공격해봐도 사비토의 방어에 전부 다 막혀버리자 역시 상대적으로 여자 검사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다며 미치리와 카나의 쪽을 살펴봤고, 미치리는 엄청난 계력으로 한탱구의 분신 하나를 아작내고 있는 걸 보아하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고,
그나마 온화해 보이는 카나에를 노려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효코는 빠르게 뛰어가 카나에를 향해 바비침을 날렸는데 카나에는 꽃의 호흡을 시원해 사뿐하게 그 공격들을 피한 뒤 그대로 날아와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교코는 자신이 베인 줄도 모를 정도로 빠른 카나에의 검소를 이 여자 정체가 뭐지? 방금 그 녀석들보다 강한 것 같은데? 라며 목이 떨어져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에는 현재 동갑의 나이대에 있는 강력한 주들인 오바나이, 사네미, 사비토보다도 가장 빠르게 주의 자리에 올라갔을 정도의 전자검사, 심지어 상위 도마와의 싸움에서도 긴 시간 버텼던 만큼 현재 기살대에서 교메이 다음으로 2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검사였죠. 한편 다른 슈들은 한탱구의 분신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분신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목을 베어도 소멸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이 오니를 처치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종타쿠는 한탱구는 본체가 따로 있다고 그 본체를 찾아서 목을 베어야 소멸시킬 수 있다고 소리쳤죠. 그러자 히노에락 중 힐을 담당하고 있던 분신 우로기는 종타쿠를 납치해 그대로 하늘 위로 날아올랐고 어떻게 우리의 비밀을 한 거지? 네 녀석만큼은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이미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린 종타쿠를 놓치고 말았고 종타쿠에게 어서 빠져나오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종타쿠가 빛을 보니 이미 한참을 공중으로 올라와 버린 상태 고소공포증이 있던 종타쿠였기에 그저 벌벌 떠며 더욱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로기는 낄낄거리며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며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너의 몸은 산산조각이나 죽을 거라고 그리고 네 녀석들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으니 너희는 절대로 찾지 못하고 패배할 거라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그 말에 갑자기 용기를 얻었고 내가 죽을 거라고? 나는 생명의 호흡을 쓰는 불사신이야 임마.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내기해볼래? 라고 했고 우로기는 크크 얼마든지 좋다 무슨 내기를 할까? 라고 했죠. 종타쿠는 내가 살면 너의 목숨은 없는 거다 라고 하며 우로기를 밀치며 그대로 떨어졌고 종타쿠는 눈을 실끈 감고 바닥을 향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로기는 크크 이 높이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지 라고 했는데 종타쿠는 탄력 좋은 나무가지에 얽히고 얽히며 그 충격이 줄어들었고 여러 나무에 의해 마치 보호받는 듯 했죠. 종타쿠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껄껄 웃으며 거봐 내가 안 죽는다고 했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다시 떨어졌고 종타쿠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잡았습니다. 그때 뭔가가 잡혀서 그대로 함께 떨어지게 되었고 그 잡힌 게 쿠션이 되어 종타쿠는 안전하게 착지를 했죠. 그런데 깔고 뭉갠 것에서 어떤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은 바로 한탱구의 본체였습니다. 한탱구는 너 이 자식 어떻게 이곳을 찾은 거냐?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아 내가 운이 좀 좋아서 말이야 라고 했죠. 그때 종타쿠를 쫓아서 빠르게 뛰어온 미치리가 이상한 오니가 있네요? 라고 말했고 종타쿠는 이 녀석이 바로 본체야 베어버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아? 그렇군요 라며 한번 놀란 뒤 그대로 사랑의 호흡으로 한탱구의 목을 후려쳤고 한탱구는 그 괴력에 이기지 못해 목이 베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상인의 오니들을 대체하게 된 주들 후비야키 당주는 승리의 주역들을 모두 불러왔고 무라타니가 지원 요청을 한 덕분에 오니들을 잡을 수 있었다며 너의 예감은 나를 훨씬 뛰어넘는구나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타쿠는 이번에도 죽을 뻔한 상황을 여러 번 넘겼다 보니 이제 나는 솔직히 은퇴를 하고 싶다고 사실 나는 싸움도 못하니까 아무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했죠. 그의 후비야키 당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래도 지금껏 많은 도움을 줬으니 너의 뜻대로 은퇴를 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신 그동안 고생했으니 일주일 후에 성대한 만찬을 열어 은퇴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계급도 낮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준다는 것에 살짝 감동을 받았고 일주일 후 설레는 마음으로 종타쿠는 그 은퇴식에 참가하게 되었고 모든 주들도 모여 그 자리를 축하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교메이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난다며 주변을 경계했고 다른 주들도 하나둘씩 그 귀의를 느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종타쿠는 다들 왜 이러는 거지? 이런 건 원작이 없었는데? 라며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온 게 보였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무잔이란 걸 알았죠. 종타쿠는 아니 무잔이 내 은퇴식에는 왜 오는 거야? 라며 훔치 놀랐는데 그때 주들은 곧바로 무잔을 향해 공격을 보고섰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씩 웃더니 나킴에 지금이다 라고 했고, 그 장소는 그대로 커다란 휘슬진이 생기더니 어떤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종타쿠는 정신을 차려보니 빨려 들어간 곳은 바로 무한성이었고, 어떻게 부자니 내 은퇴식을 알고 찾아온 거지? 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종타쿠의 앞에는 도우마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크크 네 녀석도 만났구나. 넌 내가 꼭 죽여버린다고 했었지. 하지만 부자님이 이 녀석을 죽이진 말고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했으니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히다가 부자님에게 데려가주마 라고 했죠. 종타쿠는 도대체 부자니 왜 나를 원하는 거냐고, 나는 엄청나게 약하고 평범한 검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도우마는 부자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던데? 코쿠시보님도 네 녀석을 아는 것 같고 말이야. 이 녀석의 생명력이 태양을 극복할 열쇠라나 뭐라나? 솔직히 나는 태양 극복 같은 건 필요 없는데 말이야 라고 했죠. 종타쿠는 왜 무라타가 태양 극복의 열쇠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문득 무라타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종타쿠가 들어오기 전의 기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라타가 태어난 작은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신비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은 기묘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해가 떠올랐을 때 피고 해가 지면 같이 시들어버리는 비 하나였죠.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이 분명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악기로부터 지켜준다고 예로부터 믿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무라타는 그 근처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 그 꽃을 뿌리채 뜯어먹어버렸고, 그 이후 그 마을에서는 푸른 피 하나가 피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라타가 마을의 상징인 그 꽃을 뜯어먹어버렸다는 것에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무라타는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지게 되었고, 어떤 약을 써봐도 계속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죠. 그때 그 마을에는 상인 코쿠시보가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푸른 피 하나를 계속해서 찾아놨던 부자는 겨우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코쿠시보를 시켜 푸른 피 하나를 찾아오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푸른 피 하나의 행방을 물었는데, 그들은 오니인 코쿠시보를 보고 괴물이라며 덤벼들었고, 코쿠시보는 가차없이 그들을 전부 베어버렸죠. 그때 한 사람이 푸른 피 하나는 바로 저 아이가 먹어버렸다고, 이제 다시는 그 꽃이 이곳에서 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그 사람마저 베어버린 뒤 무라타를 향해 갔는데, 무라타는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허탕을 치게 되었다며 코쿠시보는 그 마을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무라타는 코쿠시보가 마을을 떠난 직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며 푸른 피 하나의 보호를 받게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기잘대 검사에게 구해져 사콘지에게 가게 된 거였습니다. 부자는 이후 상인의 오니들에게서 계속해서 살아남은 무라타의 정보를 듣게 되었고, 무라타가 그때 푸른 피 하나가 있었다는 그 마을 태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무라타가 곧 푸른 피 하나라는 것에 그를 노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것은 우베야키 당주 역시 마찬가지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살아남는 무라타를 보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니, 부자니 찾고 있다던 푸른 피 하나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고, 12개월의 오니들이 많이 줄어 전력이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부잔을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는 무라타를 미끼로 삼아 부잔을 이끌어내려고 일부러 은퇴시에 대한 정보를 오니들에게 뿌린 거였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미리 주들에게만 말을 해놓은 상황이라 주들은 곧바로 부잔을 퇴치하기 위해 전투를 시작했죠. 도마는 씩 웃으며 종타쿠를 향해 걸어왔고, 자 이제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체오비 나라와 도마를 공격했고, 카나에는 다시 만났구나.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무라타에 대한 과거의 떡밥을 푸른 피 하나와 엮어 무장과의 싸움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게끔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도우마에게 위협을 느낀 종타쿠의 앞에 나타난 카나에, 도우마는 카나에를 보고선 지난번에 못 잡아먹어서 매우 아쉬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니 너무나도 신난다며 카나에를 향해 얼음 혈기술을 알려댔죠. 그의 카나에는 종타쿠를 데리고 멀찌감치 뒤로 물러났고,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카나의 실력으로는 도우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도우마의 근처에서는 호흡의 검술을 쓰면 안 된다며 그녀를 만류했지만, 카나에는 괜찮다며 도우마를 향해 고체호흡을 시연한 후에 뛰어들었죠. 도우마는 크크 저번 싸움에서 배우지 못했나? 너네 검사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자신의 주변에 냉기 열정들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나에는 주머니에서 어떤 가루들을 꺼내 뿌렸고 그 가루들이 냉기 열정에 닿자 그들을 공중으로 증발해버리게 되었죠. 도우만 당황하며 이게 뭐지? 라고 물었는데 카나에는 씩 웃으며 지난번 너와의 싸움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너의 주변에 있는 냉기 열정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동생인 시노부가 오니에게 치명적인 등꽃 돛가루를 제조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카나에는 그 가루를 활용해 도우마에게 근접해 공격할 수 있었고 우아한 꽃의 호흡 동작으로 도우마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그 정도 해법을 찾았다고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하며 더욱 강력한 얼음들을 소환했고 카나에는 겨우 그 공격을 회피하긴 했지만 도우마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암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우마는 상현이의 오니답게 빠른 재생력과 엄청난 신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카나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았죠. 종타쿠는 이대로 가다가는 카나에가 도우마에게 당할 거라고 조조해졌는데 마침 도우마는 얼음으로 카나의 움직임을 봉쇄해버린 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크크 이제 못 움직이겠지? 이제 넌 나와 한 몸이 되는 거다 라고 하며 카나에게 접근했죠. 그런데 그 순간 도우마의 면상을 누군가가 강하게 발로 차 날려버렸고 도우마의 머리통은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온 것 같군. 도우마 자식 열 좀 받았겠지? 라고 하며 등장한 아카자. 종타쿠는 그러고 보니 아카자 저 녀석 어디서 뭘 하다 나온 거지? 라는 생각에 당황했죠. 도우마는 머리를 재생하며 아카자씨 이게 지금 무슨 짓이죠? 라고 했고 아카자는 내가 저 녀석과 어떤 약속을 했었거든. 솔직히 무잔을 배신한다는 건 죽음을 맞이하는 거나 다름없지만 내 녀석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흥미가 생기더군 이라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무자님을 배신? 무자님이 곧바로 당신을 저주로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라고 했죠. 그의 아카자는 무잔 그 녀석은 이제 저주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며 다시 뛰어가 도우마에게 무자비한 파괴사 공격을 날렸습니다. 아카자는 종타쿠가 무한열차 때의 싸움이 끝난 후 정신이 잃어가며 타마요란 오니를 만나서 무장을 죽이고 싶다고 하면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했었고 지금껏 타마요를 찾아 나선 아카자는 겨우 타마요를 만나 무장의 저주를 극복할 약을 맡게 된 거였죠. 아카자는 예전 상현이의 자리에 있다가 도우마에게 밀려 그 자리를 뺏겼었기 때문에 도우마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박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와 도우마의 싸움이 시작되자 카나이는 묶여있던 얼음을 부신 후 저것이 상현들끼리 싸움이라며 넋이당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하지만 역시나 도우마의 힘은 아카자를 웃돌았고 도우마는 아카자에게 당신이 여자들을 잡아먹지 않는 이상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여자들을 잡아먹은 덕분에 저는 이렇게 강해졌죠. 라고 하며 아카자를 압박했고 아카자의 재생 속도보다 도우마의 얼음 헬기술이 더 강하게 몰아쳤죠. 그때 카나에는 도우마로부터 죽은 자신의 치코드를 생각하며 분노했고 자신의 비장의 기술인 꽃의 호흡 종영 피한 줄 하늘 시연에 엄청난 속도로 도우마의 팔과 다리를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마는 그런 카나의 모습에 흥미로워하며 여자들은 그저 내게 먹힐 존재들일 뿐이라고 반항을 하는 것은 재밌지만 이제 그만 죽으라며 카나를 향해 절부채를 뻗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노부가 벌레의 호흡으로 도우마의 등을 찔렀고 이 녀석이구나 저번에 우리 언니를 괴롭혔던 녀석이 라고 했습니다. 그의 도우마의 몸에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독이 퍼지며 고통이 느껴졌고 아카자와 카나에는 그 틈을 노려 도우마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의 도우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목이 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최후의 발악으로 두껍게 목을 얼음으로 방어를 했지만 갑자기 엄청난 괴력의 검술이 도우마의 목을 쳤고 도우마는 이건 또 뭐야? 라며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미치리가 있었고 카나이는 지금이 기회라며 다시 꽃의 호흡을 시연해 도우마의 목을 쳤고 시노우도 다시 한번 독을 제조해 도우마의 목을 찔렀죠. 그러자 도우마의 목이 물렁해졌고 3명의 여검사들에 의해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카야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녀석은 여자를 잡아먹어 힘을 키웠지만 결국 여자들 때문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는 무언가를 느끼고 곧바로 종타쿠를 향해 뛰어들었고 종타쿠는 뭐지? 라며 긴장했는데 아카자가 파괴사 공격으로 종타쿠를 향해 날아오는 달의 호흡 참격을 막아냈습니다. 코쿠시보는 정말로 그 마을에서 심장이 멎어있던 이 녀석이 살아있었다니 놀랍구나 라고 했죠. 종타쿠는 코쿠시보는 빡셀 텐데 저 녀석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나? 라며 긴장했습니다. 그때 아카자가 코쿠시보를 향해 덤벼들어 파괴사를 날렸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로
그것을 전부 피한 뒤 순식간에 아카자를 베어버렸죠. 그 뒤 코쿠시보는 종타쿠에게 네 녀석이 어떻게 살아남은지 몰라도 네 녀석도 검사라면 한번 실력을 보여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담담한 표정으로 내 검수를 보게 되면 네 녀석 분명히 죽을 텐데 괜찮겠어?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호흡중 최강은 이 몸이 쓰는 달의 호흡뿐이다 라고 했죠. 종타쿠는 네 녀석이 모르는 호흡이 하나가 있지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고, 자, 숨겨왔던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라고 하며 생명의 호흡 제1형이라고 외쳤습니다. 코쿠시보는 생명의 호흡? 처음 듣는 호흡인데? 라며 긴장했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교메의 절퇴가 날아왔고 코쿠시보는 교우 반응에 그 공격을 막아냈죠. 그러자 옆에서는 사네미가 바람의 호흡으로 뛰어와 코쿠시보의 옆구리를 베어버렸고, 다른 쪽 옆에서는 무이치로가 안개 호흡으로 코쿠시보를 베어냈습니다. 코쿠시보는 뭐야 이 녀석들, 갑자기 몰려들어 공격을 하다니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종타쿠는 크크 어떠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호흡 제1형 가한 동료 부르기다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건 호흡이 아니잖아 라고 어이없어 했고, 종타쿠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니 이게 최강의 호흡이 맞지, 결국 난 살아남고 넌 죽을 테니까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딴 거 말고 진짜 검수를 보여줘보란 말이다 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교메의 강력한 바이오 호흡과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 무이치로의 안개 호흡, 그리고 함께 있던 하나의 꽃의 호흡이 순식간에 코쿠시보를 덮쳤고, 아무리 코쿠시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 온몸 곳곳이 베이고 말았죠. 겨우 목만이 베이는 걸 피하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다시 침착하게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크크 결국 너도 다수에게 둘러싸이니 별거 없구나 라고 하는 목소리와 함께 아카자가 자신의 위에 있었고, 그대로 아카자는 주먹을 모아 코쿠시보를 내리찍어 강하게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검사들은 떨어진 코쿠시보의 목을 노려 베어버리게 되었고, 코쿠시보의 목은 종타쿠의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가게 되었죠. 종타쿠는 난 약하지만 내 친구들은 강하거든, 넌 친구 없지? 그러게 잘 좀 살지 그랬냐? 라고 하며 조롱했고, 코쿠시보는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또 살아남았다며 이 정도면 나는 생명의 호흡주 생주로 분류하는 거 아니냐며 우쭐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촉수가 빠르게 튀어나와 종타쿠의 복부를 감은 채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죠. 종타쿠는 으악 살려줘 라고 하며 빨려 들어갔고, 그곳에는 무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크크 이 녀석을 집어삼키면 나는 태양에도 소멸하지 않는 몸이 되겠지? 오너라 푸른 피아나의 인간이여 라고 하며 종타쿠를 자신에게 흡수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으악 안돼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 이라며 외쳤지만 결국 무잔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들은 황급하게 종타쿠를 구하기 위해 뛰어와봤지만 이미 무잔이 종타쿠를 흡수한 상태. 주들은 분노하며 무잔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하지만 무잔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대초의 온이 베어도 곧바로 재생해버리는 절대적인 재생력, 거기에 겨우 목을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타격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잔은 이제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다 라고 하며 촉수를 들러 주변에 있는 주들을 모두 튕겨내버렸죠. 주들은 도대체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 저 무잔을 어떤 수로 대체할 수 있냐고, 정말로 무잔이 무라타를 흡수해 태양 극복을 해버린 거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절망했습니다. 무잔은 크하하 웃으며 비록 네 녀석들이 12개월의 오니들을 전부 죽여버렸다고 해도 이젠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며, 나는 이제 진정한 불사신이 되었으니 네 녀석들에게 내 부하가 될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자는 드디어 오니가 된 지 1000년 만에 태양빛을 볼 수 있겠다며 기뻐했고, 지금 바깥의 시간이라면 분명 태양이 떠오르고 있을 테니 밖에 나가 태양을 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키멘을 시켜 모두를 무한성 밖으로 나가게끔 만들었고, 무잔의 앞으로 태양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죠. 태양이 무잔의 온몸을 비쳤음에도 무잔의 몸은 소멸하지 않았고, 주들은 이제 정말로 이 세상은 무잔의 것이 되었다며 방심하다가 무라타를 지키지 못한 것에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잔은 몸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고, 무잔의 복부에서 사람의 손이 푹 하고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태양빛에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무잔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까 그 자식은 분명 내 몸속에서 흡수가 됐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지켜봤고, 무잔의 온몸은 결국 태양빛에 모두 소멸해버리고 말았죠. 주들이 그곳에 뛰어가 보니
이미 녹아버린 무장의 시체에서 옷이 전부 녹아 덜고숭이 상태가 되어 있는 종타쿠가 있었고, 종타쿠는 무장에게 먹히고도 살아남았네? 설마 무장의 소화 능력을 생명의 호흡이 막아버린 건가? 라며 어이없었습니다. 주들은 종타쿠가 살아있는 것과 무장이 퇴치당했다는 것에 끝없이 기뻐했고, 종타쿠는 저기 일단 내 몸을 가릴 옷이나 좀 줄래? 내가 이대로 일어나면 노란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고 라고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무장에게서 승리하게 되었고, 귀살대에서는 이례적으로 종타쿠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 검사, 생명의 호흡을 쓰는 검사 생주라는 이름의 자리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와, 진짜로 생주가 되긴 되는구나, 그저 밈으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생주가 되었어, 역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가장 강한 거야 라고 소리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항상 장난으로 쓰였던 생명의 호흡 밈을 사용해 무라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봤는데, 코믹하고 어이없는 전개를 하면서 컨셉을 나름 맞춰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